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끝끝내 코스피가 2030포인트를 지지를 못하고 2030포인트를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전망 좀 해주시죠. 네, 금일도 하락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2028.91포인트 약 0.51% 하락 마무리가 좀 돼 있습니다. 국내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일단 외부적인 악재에 흔들린 한국 증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전날이었었죠. 중국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지표가 계속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좀 넘어왔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듯 보였습니다만 종가 기준은 지금 시초가 정도 시가가 좀 낮게 출발했었죠. 그 자리대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일단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었고요.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5%가 넘는 급락세를 좀 연출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지수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2020포인트 언저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2025.16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잠깐 추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에 2008년도에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추세대를 이어보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 하단권역이 약 2000포인트 언저리 부근이 됩니다. 그 자리대에서는 나름대로 일단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흐름들만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에서 2,4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었죠. 금일 포함해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외국인에 대한 매도 물량을 나름대로 기관 쪽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리나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유 비중이 35%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겠지만,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보유 비중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외부적인 변수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급격한 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프로그램 쪽에서 약 2,57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반등 시그널이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지표, PMI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중국 시장은 상승을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혜택을 좀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이제 걸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3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만한 종목군들 또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압축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별화된 시장이 올해 내내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아마도 이 4분기 때, 3분기가 끝나고 4분기 때까지도 차별화가 더더욱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주식들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주시죠.
예, 결국은 이제 양시장의 동반 하락이 좀 이 거래일 연속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일, 양시장의 동반 하락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코스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는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갔는데요. 일단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다시 동반 상승으로 바뀌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관련주인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를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터무니없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오히려 2030포인트 부근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 걱정이 되면서 지금 많이 빠졌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자 9월달이 지나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분간 9월장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상승과 조정, 즉 그러니까 횡보 구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질 것이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증시는 계속 이런 좀 미궁에 빠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변동성 확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금일 조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만 결국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좀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건전하지 못하면 코스닥 역시 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총 상위주들 이렇게 계속 연일 부진한 모습들 때문에 양시장이 계속 동반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속적 동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느 정도 코스닥은 오늘 저점을 맞추고 올라오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라인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또다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2048포인트, 즉 한 2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2048의 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고 계신 종목군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과연 다시 지금 양시장의 동반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없느냐는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주거 놓치지 마세요.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통신기기, 비디오폰, LED 조명기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을 매수하셨어요. 108,000원에 10%를 매수하셨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주식이죠. 일단 11만원짜리대를 안착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08,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보유를 해보셔도 무관하다라는 점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밀릴 자리대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주가 그나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다면 이 종목은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11만원짜리대를 안착을 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차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일단은 아닌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12만원짜리 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12만 1,000원짜리 대죠. 이 자리대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짜리 대는요. 9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안랩인데요. 38,700원에 비중 10%라고 2695님 남겨주셨습니다. 선침인가요? 그죠? 안랩을 벌써부터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안랩의 어떤 그 성장성보다는 자, 이제 안랩의 이제, 전 대표이사죠. 안철수 씨의 어떤, 이제 대선 행보,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선취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관련주 너무 일찍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구간에서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안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굳이 따라 들어가서 이걸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선취매적 차원에서 뭔가 어떤 정보가 있으시다면, 자, 만약에 이게 든다면 전 저항대인 44,000 바로 300원대 부근까지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떤 분명한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 그 전 사장의 어떤 행보가 명확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민주당의 사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철수 원장의 어떤 새로운 부활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다면 저는 44,000원대까지는 좀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인 차익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4만원대 부근이죠. 이 수익 구간에서 차익 실현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펜언테테인먼트를 매수하셨어요. 7,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엔터주들이 2분기까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얼추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스권역에 있다가 그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일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예요. 5,820원 자리대죠. 5,200원 자리대입니다. 그 자리대를 저점으로 해서 고점권역은 약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좀 박스권역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그 중심 자리대가 약 한 6,700원 자리대입니다. 6,700원 요 자리대인데 일단 이 자리대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항이 좀 나올 그럴 자리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 6,600원 자리대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좀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좀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일단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어버브 한참 동안 올라갈 때는 또 상담이 없더니만, 또 조정 구간 속 들어오니까 또 상담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죠? 8,300원에 비중 20%라고 1504님 남겨주셨네요. 자, 8,5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죠? 8,500원 부분까지 갔는데 차익 실현을 안 하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정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장대 음봉이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음봉을 만들어냈다면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구간도 아니고 지금 추세선 각도를 꺾은 구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동사의 성장성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성장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주봉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주봉 한번 보시면 자,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7,000
700원대부터 7,200원대까지 조정이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거래량 보면 애개입니다. 그죠? 애개. 굉장히 거래량이 작습니다. 전에 거래량하고도 더 터무니없이 작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을 틔우고 그리고 재상승 때도 거래량을 틔우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확 줄었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면서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 틔우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 없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해석하시는 능력이 안 된다면 주식을 혼자 하시기는 굉장히 두려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래량의 의미는요. 사놓고 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흔히들 매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매집의 어떤 흔적이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장성이 있다. 매집의 흔적이 보인다. 굳이 이 종목을 상담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8,500원대에서 차익 실현 안 하셨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고 가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코코마학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지금 폭발적 증가세에 있고요. 성장성이 부각되는 섹터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롯데케미칼을요. 네. 네, 19만 1,000원에 40% 갖고 있어요. 40%요? 네. 올해 초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계속 그 추가 매수를 해서요. 네. 네, 지금 그 가격은 어떻게? 19만 1,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면 10%가 넘는 손실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네. 사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좀 추천을 받아서 사느라고 26만원 간다고 해서 하셨거든요. 26만원 간다? 네. 근데 반대로 빠졌네요. 16만원 갔네요. 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일단. 네네. 그리고, 얼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는데, 네. 아마 올해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네, 기본적으로 빠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 경기 민감주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네. 실적이 예전만큼 나오지는 않아요. 1조 4천억대 이상 실적이 나왔었는데, 지금 4천억대 영업이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국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중국 쪽에 자급자족을 하려고 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가 같은 경우는 악재거리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큰 욕심은 부리지는 마세요, 일단. 네. 그리고 아마 이 주식이 청산가치로만 따져보게 되면 18만원대 정도가 되는데,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우선 18만원짜리 때, 17만 5천원짜리 때가 다시 오게 되면, 네. 그때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근데 이거를 내년까지 갖고 있으면은 제가 사는 가격이 올까요? 매수가 위로 올까 그게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아마도 소외감은 좀 상당히 많이 드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갖고 보시되, 이거 하루 이틀 걸릴 게 아닌 부분들이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가 위로는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KC 그린 홀딩스인데요. 예. 사실은 오늘 매수했거든요.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네. 매수가는요? 9,100원이요. 9,100원?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예요. 제가 요거 매수하신 이유를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정권 뉴스 보니까요. 예.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있고요. 예. 조금 성장성이 있대서 했는데 좀 이게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볼게요. 예. 자, 이 회사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예. 최근 들어와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은 아직은 가까운 미래에 지금 다가온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도쿄 의정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좋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중국이 이 탄소 배출권 회의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이 강제 조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예. 예, 거기서 불참을 했다는 건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기사에서 보면 불참을 했고 강제로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걸 이루어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것보다 조금 더 빠른 얘기는 뭐냐면 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보다는 즉 폐기물에 대한 얘기보다는 탄소 양을 줄이는 얘기들이 더 많겠죠. 예. 그러면 자, 요거보다 더 가까운 미래가 뭐냐 하면 전기차예요. 그죠? 지금 전기차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는 있어요, 어머니. 자, 여기 보면, 전 저항대가 1,800원대예요. 그죠? 여기까지 올 수는 있는데, 지금의 거래량 수반된 것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예. 그래서 8,800원대가 아니라 8,000원대 부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수익 권역으로 만약에 내일이라도 수익 권역이 되면 일단은 좀 빠져나오세요. 네. 저는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물론 판단은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KC 그린 홀딩스에 대한 사업 영역이 조금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조금은 먼 미래에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다른 말로 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요? 예. 네. 삼성중공업 29,000원에 100%인데 네. 오늘 무슨 합병 소식에 문자가 와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어떤 문자요? 합병한다고 어느 회사하고 합병한다고 문자가 왔던데요. 저기 증권의 회사에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 27,000 3원에 저기 매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갑자기. 지금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좀 된 그런 얘기거든요. 네. 며칠 된 그런 부분들인데,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네. 실적이 나오질 않아요. 실적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못 갑니다, 이 주식.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매도를 해버릴까요? 지금 자리대에서요. 100%인데.
뭐 가지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일을 좀 이당 25,100원인가 150원인가 뭐 그렇다는데 27,000원, 3원에 매수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 지금 이 가격에서 29,000원짜리 때 매수하셨어요. 그죠? 예. 단기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길게 보셨나요? 아니, 처음에, 요거는 묻어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추가로 또 26,850원에, 네. 48주를 또 더 샀어요. 자, 일단.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손실권역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손실이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신저가가 나왔고요. 네.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이 같이 밀렸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시장이 지수가 조금 더 밀리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25,000원짜리 때가 아니라 한 26,000원대에서 27,0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은 나올 겁니다. 네. 일단 그때 뭐 손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리대에서는 조금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안 오른 반등이 있을까요, 변동이? 글쎄요, 그 부분들은 글쎄요. 일단은 올해는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한 12월까지는 네. 하도 이게 조선주들이 9, 10월에 이게 수주들이 많다는 이런 수주가 많은 부분들은 있는데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가 수주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조선주 안 된다라는 말씀 올해 연초부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죠? 또 이제 8월달 넘어서 9월달 접어들면서. 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8월달, 9월달 넘어가고 10월달 되게 되면 수주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내년 1월달에 ELS 만기가 도래되는 게 또 큰 금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ELS 만기 포함이 되어 있는 주식들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하시고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 26,000원대에서 27,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네. 손절을 하시더라도 그때 손절을 하시든가 좀 더 버티시든가 그렇게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손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27,000원으로 그게 매도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25,000원에서 1,900원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그래 지금 그렇게 내가 좀 물어보니까 증권회사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좀 말을 하는데요. 좋게 얘기한다고요? 예, 27,000원. 자, 어머니 결론 내려드릴게요. 예. 증권회사도 물어보고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죠? 예. 저의 의견이 맞다 생각하면 저를 따라주시면 되고, 네. 증권회사 사람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증권회사 의견을 따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는 이거 시간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처음,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보셨다가, 예. 27,000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128만 8천원. 예. 100%. 아따, 화끈하십니다. 본대, 경상도로 본대 합동해. 예. 근데 이거를 너무 화통하게 지르셨어요. 그죠? 자,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각 증권사마다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이다. 즉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참 지금 4조 1,000억 원대까지 보는 증권사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감이 지금 더 부과가 됐고 네.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얘기들은 하도 기사에서 잘 안 나와요. 예, 애플 아이폰이 지금 1,000만 대가 팔렸다는 그런 기사도 사실 삼성전자에겐 악재적 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어떤 저평가는 맞아요. 그런데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기면 그거보다 더 빠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언더슈팅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더 밑으로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세계적 기업으로 본다면 이렇게 성장성을 계속 이어가는 회사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지느냐? 자, 같은 경상도 분이시죠, 그죠? 예. 화끈하게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 삼성전자에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후세가 바뀌었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바뀌었죠, 그죠? 예. 이건희 회장의 아들. 예. 그죠? 근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많을까요? 안 많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안 많습니까? 예. 삼성전자의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지분이, 많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올라가 버리면, 본인한테 이득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별로 이득이 아니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크게 방어하지도 않고 지금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입장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이제 지배구조에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언더슈팅 쪽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던져놓고 멀리 장래로 봐야 되겠네. 예, 좀 아주 멀리 장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32만 원대까지, 예. 여기까지는, 이제 내년, 이제 한 봄쯤이죠. 예. 그때까지는 안 올라오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왕 기다리신 거, 그죠? 예. 조금 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예, 유치원생이 하나도 모르는데 예, 예편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농사도 짓기 싫고 저는 대구서 들어가 이 첩적산중에 사과 농사를 지어요. 예, 예편해가지고 학부 예. 출신인데 예, 후배가 있고 해가지고 야 이거 남은 여성에 보내려고 했는데 니한테 자문 받을 필요도 없고 야 내가 좋을긴 해 100% 다 사라 가기로 이거 안 됩니다 가는 거를 예. 내가 강제로 다 사봤어요. 예, 전분달에 8월달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왕 질러놨는데, 그죠? 어떻게 그렇죠. 하겠습니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그게 하락하다 보니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스피드 상담 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매수하셨어요. 36,4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실적이 좋아졌었고요. 내수 섹터들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원대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해서 4만원대까지 상승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32,000원에서 39,000원대 박스권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란 37,000원, 2차를 3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다산네트웍스인데요. 5,900원에 비중 15%라고 3603님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수익 크게 나 있네요. 수익이 나 있다고 지금, 바로, 8,900원대에서 차익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 시스템, 즉, S넷과 비슷한 동종,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산네트웍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라는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 이 선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6,900원대, 여기 6,900원을 종가상 깨게 되면, 자, 요거는 익절가로 잡아 놓으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익절가가 터치가 되면, 차익을 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상선을 매수를 하셨어요. 1,5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을 했었죠. 큰 폭의 좀 하락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61선 자리대를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500원 자리대인데요. 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손절 타이밍도 좀 짧게 잡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단 말이에요.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랑 9,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웅진 싱크비 8,000원에 비중 30%라고 1256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게 생각을 크게 하는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는 가지를 못할까요? 그죠? 일단 저점대 영역은 잘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점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5,700원대. 여기가 늘 터치를 하게 되면 리바운딩이 나왔던 자리대였죠. 자, 여기서 그리고 최근에도. 그러면 이 5,700원대에서 터치를 해서 올라오는 구간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대 있습니다. 7,600원대인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김없이 좀 밀리죠. 그런데 오늘 5% 되는, 조금 급등이 좀 나왔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웅진 싱크비, 이런,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웅진이 지금 사세 확정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웅진의 어떤 사세 확정과 더불어서 웅진의 재무구조가 좀 튼튼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되, 자, 매수가가 좀 높아요. 그죠? 매수가가 좀 높은데. 자, 1차 저항대가 지금 시청자분이 상담하신,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밀리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밀려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약한 수익 구간이라도 반 정도는 그 저항대에서 매도를 해 놓으시고요.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조정이 안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들고 가면서 반을 9,000원대까지 들고 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진카를 매수를 하셨어요. 27,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더 가지고 가십시오. 일단 3만원은 넘어갈 그런 주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요. 여전히 추세 타고 있고요. 계단식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또한 마찬가지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약 31,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 오토메이션입니다. 예, 지금, 최근 들어와서 지금 좀 강한 추세 선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들의 얘기도 참고하시고, 정보사 직원들의 얘기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도 해드리기 전에 전화 거네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5,000원쯤 되고요. 예.
비중이 한 35% 되는데요. 예. 너무 좀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싶었어요. 자, 아시아나 항공이 최근에 지금, 국제 유가의 하락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국제 유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의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유종은 두바이유입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있어요. 바로 WTI라고 불리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있는데, 이걸 이때까지는 수출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미국은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에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셰일가스 때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는 전반적인 하락세, 즉 하락 추세 선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에게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 아닙니까? 예, 호재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즉 이 비행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을 굉장히 크게 먹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 당연히 이익적인 측면이 제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객 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KTX로 인해서 이 국내 여행 있잖아요. 예. 국내 여행들은 사실은 적자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국내 여행들이 많이 줄었고 해외 여행 쪽으로 많이 지금 비행기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자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자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는 희망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꾹 들고 가셔야 돼요. 좀 답답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긴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대를 거치고 올라가려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답답하다고 덜렁 팔아버리고 답답하다고 덜렁 사버리면 그게 수익이 나냐? 아니죠, 그죠? 예, 그 들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7,700원대까지는. 7,700원요? 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하시더라도, 이 종목 샀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난 저 종목 산 적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매일 주가를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매일 주가 보지 마세요. 매일 주가 본다고 그 종목이 갑자기 안 올라올 종목이 올라오고, 주가를 째려본다고 해서 그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빵 터지셨습니다. 그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꼭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한 7,000원 올라올 때까지 그냥 딱 보지 말고 있을까요? 보지 말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빠르면 내년 여름까지. 빠르면 내년 여름까지인데, 그 사이에는 아마 7,700원대까지 올 것 같아요. 한 1년만 더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1년 가도. 1년 해서 이만큼 주는 은행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T 서브마린요. KT 서브마린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380원에 15%. 6,380원에 15%요? 네네.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거 실적도 좋고 다 좋다고 해서.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한 12월까지. 그럼 단기도 아니고, 한 중기 정도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좀 가지고 가면 여기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 7,7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7,700원 정도까지 좀 보시고, 그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7,700원이면 한, 얼마나? 네? 얼마나? 12월까지?
올 연말 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한 7,700원 정도 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스피드 문자 상담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49,900원에 비중 20%라고 5212님 남겨주셨네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다리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할 타이밍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추세 선상으로 보면, 주봉의 추세 선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상승, 횡보, 그 다음 다시 상승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되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의 성장성, 즉 지금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줄었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 전체 비중, 마켓시어는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전체는 커져 있는데 삼성전자의 마켓시어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SK 하이닉스는 이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모바일 D램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4배 빠른 또 모바일 D램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 다음 PC 쪽에서도 D램 가격이 상향 안정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D램 가격이 푹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실 거 권해드리겠고요. 충분히 지금 매수 권역대 이상으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매수하셨어요. 21만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21만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잘못 잡으신 겁니다.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따라서 들어가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자리대예요. 어차피 지금 40% 가까이 좀 되시는데요. 일단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더 밀린다면 아마 18만원대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요. 189,500원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좀 더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18만원대 초반권역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길게 끌고 간다라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한 번쯤 올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한 22만원 언저리 때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 때 좀 저항이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정답 코콤이었네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강연회를 달려갑니다. 저는 이제 지방으로 가는데요. 9월 27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투자증권 창원 지점입니다. 창원 WMC 지점을 가는데요. 창원, 마산 사시는 분들 많이들 좀 와주세요. 그 인근에 양산까지도 좀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 아동병원 2층입니다. 거기 증권회사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고,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정재현 멘토님도 강연이 있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다시 인천으로 갑니다. 9월 27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메디캐슬 빌딩이 바로 보입니다. 그 2층에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어떤 조금 이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거는 늘 합리적인 구간으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